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 나머지 물권 총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물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물권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을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는데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승소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공부했던 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공유물을 분할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과 재판에 의한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형성 판결, 공유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 확정 시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유권 각각의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 등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협의의 분할은 당연히 지분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협의의 분할 말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중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어떻다 이때 바로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 취득 관련해서 공부했던 거 있었죠.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던 사람 등기 청권 가지고 있고 자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주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소유자 평온 공인에게 지역권을 행사해 왔던 이 사람이 당연히 등기 청권이 발생하고 등기 청권 있게 되면은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지역권 설정 등기 등이 있게 되면 그때 지역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죠. 유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 구성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 필요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그때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신축한 때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을 한다. 즉 소유권 보존기가 없어도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구분 행위해서 구분 행위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법정 나와 있죠. 법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주의하실 게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자, 가볼까요? 소유권의 시효 취득. 당연히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등기해야지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봉분 그 자체가 권리의 공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봉분 자체가 권리의 공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자, 등기 없어도 어떻다? 물권을,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시효 취득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시효 취득에서 등기라는 것이 있어야지 실제 권리가 발생한다. 근데 시효 취득 중에서 주의하실 게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어떻다? 등기 없어도 어떻다?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포기라는 주제 있었죠. 포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 의사표시 후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로 예시를 했던 게 공유에 있어서는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이렇게 공유에 있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 의사표시 후에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갑이 내부적으로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유인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 등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형식은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이 사람의 합유 지분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 이전기, 합유에서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어찌됐든 간에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외 따로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하는 것, 멸실되게 되면 당연히 없다. 이 권리는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법빈법에서 포락지 같은 경우 소유권 소멸하는 사례 설명드렸고 별로 안 중요해. 자, 소멸시효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20년간 행사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에 있어서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이 권리 등은 소멸하게 된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 외 담보물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고 중간에 예시 지문으로서 던져주는 지문들. 자, 여기서 이제 굳이 하나의 쟁점을 삼게 되면 혼동이라고 하는 한 문제짜리가 되겠습니다. 한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데 혼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간에 문제 같은 거 보면서 몇 번 설명드렸던 주제인데요. 이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의 귀속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권리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동이 발생되게 되면 따로 이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해석을 해 주실 것.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그림 가지고 한번 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을이 X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을 했다라고 해서 갑의 X 토지 위에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자 을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은 소유권도 지상권도 둘 다 가지게 되는데 굳이 뒤에 있는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이 문제의 저당권, 자, 을이 1번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1번 저당권, 자,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꼴이 있냐 없냐를 딸 때 병의 2번 저당권자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2번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근데 2번 저당권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뒤나 밑에 꼬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이해관계 상관이 없으니까 병의 2번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바로 비교할 게 부정되는 케이스 하나 볼까요? 갑의 토지 위에 자,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서 이번에는 1번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을의 1번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의 1번, 자, 을의, 자, 다시, 을의 1번 저당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텐데,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밑에 꼬리가 있죠? 그래서 어떻다?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자, 저당권 소멸하면 자기의 손해거든요.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이때 을의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꼴이 있냐 없냐 문제. 아까 보니까 2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뭐야? 뒤에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1번 저당권 기준으로 보면 밑에 뭐가 있어? 다리가 뭐 달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지금 혼동이 인정되는 케이스 3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갖게 됩니다.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냥 지상권이라고 예시를 하겠습니다.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사안에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뭐를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은 것은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병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뒤에 꼬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꼬리가 없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즉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똑같은 그림에서 자 부정되는 케이스를 가볼까요? 갑의 토지 외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지상권자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가볼까요? 얘가 지상권자 을이 어떻다? 갑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의 한 내용인 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있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있어? 뒤에 꼬리가 하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의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되면 병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때 어떻다? 이 뒤에 있는 권리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동 얘기는 주로 이렇게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혼동으로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물을 때는 그냥 꼴이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꼴이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걸 이제 법적으로 거하게 얘기하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을 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혼동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주로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저 그림 그려보시고 뒤에 자 문제가 된 권리를 기준으로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동은 잊어버릴 만하면 답을 뽑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등기청권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한번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등기청권하고 채권적 등기청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나 해서 이거 잘못 편집이 되어 있네요. 해서 여러분 자료도 수정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될 테고 이게 밑에 게 물권적 등기청구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잘못되어 있으면 제번 잘못되어 있나요? 하여튼 간에 위에 게 채권적 등기청구권, 밑에 게 물권적 등기청구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법률 행위에 따른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어떻다?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채권적 등기청구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효 완성. 자, 우리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을 때 바로 등기청구권 발생하게 될 테고 최종 등기 명인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세 번째는 자,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 이거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해서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요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등기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해서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을 때 을이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등기 청구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 가능해. 근데 이때 을은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소유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를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런 걸 이름하여 통상적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 자체를 얻어다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런 등기 청구는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놓고 10년 동안 등기를 받아가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고 시효 완성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거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죠. 자, 개념 자체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얘기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말소 등기 청구권.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무효인 등기다. 그러면 어떻다? 소유자는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이 이 말소 등기를 청구 안 한 상태에서 자, 누구한테 이 지금 이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병도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으니까 뭘 주장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을에서 정으로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 미친놈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차피 다 무효니까 갑은 정에 대해서 또 이 병도 정에 대해서 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특정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또 같은 맥락이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야. 우리가 보통 말소 등기 얘기를 주로 하는데 등기법 가다 보면 딱 한 번 나오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서 이 공부했었어? 명의 신탁할 때 공부했던 주제야. 자, 알붐의 모경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갑이 매도인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을이다 라고 전제하고 병이 신탁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았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알았거나 또는 부탁을 받아서 소유권 자체가 매도인에게 있을 때, 현재 등기 명의인 수탁자라고 했을 때 이거 어차피 갑의 것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 자체의 내용 차이는 없어요. 이런 것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치상권,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정치상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해주려면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설정 등기를 해야지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정치상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도 굳이 해석하면 소유자가 누가 됐든 간에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물권적 등기 청구권. 역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는 이게 10년 동안 한 2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 물권적 등기 청구권하고 채권적 등기 청구권, 이 얘기를 하나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구성이 돼서 한번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자,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주제, 이게 등기법 할 때도 지겹게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것.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식상 표제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등기부의 내용은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지 또는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명인, 등기 원인이 법률행위가 실체 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이걸 우리가 유효인 등기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표시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등기 명인이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 법률 원인이 자, 등기의 매매, 증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 이거 전체 다 묶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A라는 토지를 매수,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어디서 공부하는 거야? 자, 바로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했을 때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자,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제가 있었고, 또 하면 유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A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란 토지를 등기해버리면 이건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문제지 취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과 관련했던 개념이고, 두 번째 별 의미 없어요. 한번 판례에 나왔던 거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요걸로 역시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의뢰 매수한 후 병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래서 자, 지금 갑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이니까 누가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겠다. 명의 신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허가 구역 안에서 중간 생각 등기. 자,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 다시 갑시다.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유효도 무효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무효가 아니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었고요.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를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는 유효했을 때만 무슨 문제?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 중간생각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라고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외의 지역의 중간생각 등기 단속 규정에 불과해서 유효라고 봤었죠. 그래서 행정 형벌을 받는 건 제외로 일단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이건 등기법을 알아야 되는데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등기가 이루어져 있고 실체 관계와 일치하게 되면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이게 통정 허위 표시랑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법률 행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원래 무효. 그래서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거 20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 바로 은닉 행위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작은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하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어? 증여가 있었는데, 자, 이걸 숨기고 매매라고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매매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유효자 증여는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 명의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전반적인 앞에 내용을 쭉 훑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중간중간에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말소 등기. 물론 아까 물권적 등기 청권 얘기하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은 방식이 된다. 하여튼 무효인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말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이미 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인정되는 경우, 부인되는 경우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부인되는 것, 과정 다 할 필요도 없어. 이게 중간 등기법 할 때도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 문제를 구성하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의 등기,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다. 인정된다. 이런 거 외우지 마. 이해관계인이 없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권리의 등기는 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짜증날 정도로 그냥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해서 어떤 등기부를 보니까 3층짜리 건물로 등기가 돼 있다. 근데 그게 폭삭 주저앉아서 사라져 버렸다. 거기다가 말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멸실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렸다라고 했을 때 이 과거의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건물을 위한 등기로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전반을 다 묶어서 한번 보신 주제에서 지나치게 쉽거나 지나치게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의 영역이 이 파트입니다. 앞에서 개별적인 물권 내용을 소화했으면 겁나 쉽게 느껴지고 그게 좀 소화가 덜 돼 있으면 아주 어려운 주제에서 유용이라고 하는 것, 유용이라는 키워드 딱 하나,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